숨기고 싶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리가 판을 뒤엎고 진실을 파헤칩니다. 바로 낯선 이름입니다. 박순국 북한 공군 조종사 귀순 조작 사건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건이거든요. 약 54년 전 북한 원산 공군 기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사건의 주인공은 조선인민군 공군 소속 박순국 소자였습니다. 그날은 미그 15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륙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대열을 맞춰 비행하는 미그 15기. 훈련은 특별할 것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기술을 반대로 돌려 무리를 이탈하는 전투기 한 대. 쟤왜 저래? 떨어진다. 바로 박순국 소자가 조종하던 미그 15기. 소좌야, 야. 이탈한 박순국 소자의 전투기는 곧장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는데요. 뒤늦게 눈치챈 동료들의 맹렬한 추격이 이어지고 추격한, 어떻게. 아이고, 야. 1급 조종사였대? 이야, 소자잖아. 하지만 노련한 조종 기술로 추격을 따돌리고 휴전선을 넘는 데 성공한 박순국 소자. 북한군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자 즉각 대응에 나선 우리나라 공군. 박순국 소자의 미그 15기를 양옆으로 포위했는데요. 그러자 기다렸단 듯 비순 의사를 표현하는 미그 15기. 자, 바퀴를 내려요. 아, 이게 기순의사야? 바퀴 내리면? 날개를 좌우로 흔들고. 흔들면? 좌우로 흔들면 이제 이렇게 기순. 흔들면. 아.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비행거리 때문에 연료가 고갈된 상황. 어떡해. 오 마이 갓. 그렇게 비상 착륙을 시도 모래사장에 부시착하게 됩니다. 모래사장. 우와. 모래사장. 우와. 오 마이 갓. 터지는 거 아니야? 야.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공군의 이제 레이더 추적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박순국이 타고 있던 미그기가 북한의 원산 기지를 이륙해서 훈련 도중에 동해안을 따라서 남하했다라는 사실도 우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네.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간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혼자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네. 다른 같이 가다가. 사람들하고 있다가 이렇게 와? 이게 쉬워요? 간이 큰 거도 간이 컸지만 북한에서 북한의 탑건이었어요. A급 조종사요. 그럼 1급 조종사. A급 조종사. 네. 그런데 우리 이웅평 대령도 우리 한국의 KBS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 박순국 선생도 한국 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넘어가야 되겠다 한국으로. 근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착륙 훈련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연료를 이착륙만 하면 되니까 연료를 좀 적게 줘요. 그러니까 감시가 좀 소홀해진다고. 그래서 이착륙 훈련을 할 때 내가 D-Day로 정해서 남쪽으로 향해야 되겠다 해서 그 D-Day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륙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감시가 소홀했어요. 이때다. 그래서 기술을 동쪽으로 돌려가지고 쭉 군사분기선을 넘는데 연료를 별로 안 싣고 출발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백사장에 불시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다른 전투기들도 이제 같이 떴어도 연료가 별로 없으니까 쫓아올 수가 못 쫓아온 거죠. 여력이 없었다. 1급 조종사니까 살아난 것 같아. 야, 거의 박순국의 인생 극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빠밤 빰빠밤 빰빠밤 그래 결심했어.
이 남한과 북한의 이 선택지 이 중에서 남한으로 비행기를 틀은 게 그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잘 알듯이 북한군이 귀순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뭘 합니까? 기자회견 해야죠. 뭐 우리 정보당국이 바로 이제 기자회견장 준비하죠. 해병대회도 하고. 2시간이면 기자회견장 만들어요. 1971년 6월 5일 박순국은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귀순을 했던 이성근과 함께 귀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여기 보시는 북한괴뢰 미그-15 전투기는 북한괴뢰 공군 박순국 소좌가 몰고 주전선을 넘어 강원도 고성군 거진 해안 모래사장에 착륙 귀순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괴뢰 정규 군인들이 자유의 품 안으로 속속 귀순하는 것은 붉은 직하의 학정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입증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6개월 훨씬 넘어서. 이야. 지난해 12월 북한괴뢰 공군 미그-15기를 몰고 귀순한 박순국 씨와 전 북한괴뢰 외항선 갑판장 이성근 씨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한결같이 공산 북한괴뢰의 악랄한 전쟁 준비 음모를 폭로하고 대한민국에 귀순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해서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됐다고 귀순 동기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남희석 씨가 지적했듯이 이 귀순하고 나서 6개월 뒤, 그러니까 반년 뒤에 박순국의 기자회견이 열린 상황이에요. 박순국은 자기가 왜 귀순하게 됐는지 귀순 동기를 밝혔고요. 그리고 북한군의 만행 등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괴뢰를 무찌르는 선봉에 서겠다. 라고도 온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흔히들 귀순하던 귀순 용사들의 기자회견에 나오는 레파토리가 박순국한테도 나왔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까지. 뭔가 좀 풀리지 않는 뭔가 찜찜함이 있어요. 계속. 찜하죠. 그러니까 아까 착륙하자마자 언론에도 저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뭐 언론들이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반짝 관심이 있고 곧 기자회견을 하겠다 당연히 그렇지. 했는데 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조종사들이 귀순하면 평균 한 빠르면 3일에서 한 3주, 20일 정도 내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죠. 6개월이 돼도 이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뭐 기자들도 관심 갖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관심이 세간에서 멀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어떤 항공기를 몰고 온 전투기를 몰고 온 귀순 역사에서 약간 흑역사로 남은 거예요. 아니, 사이즈에 비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 이 정도 사건이면 저희들이 어릴 때 배우는 이제 교과서에도 한 줄 정도 실릴만 그렇지.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이용평 대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뭐 네. 보러급 15억을 이제 받으셨다라는 뭐 이야기도 이만갑을 통해서 좀 우리가 듣기도 했었고. 그런데 미국이 이제 기종만 다른 것 같아요. 미국 15기라고, 네. 또 19기고 이용평 대령은 아니 뭐 기종 차이 때문에 그렇게 홀드했을 리는 없고 선전이라는 건 사실은 그 때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있었던 그 시기가 아닌 반년이 지난 뒤에 기자회견을 한다? 뭔가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듯한. 한미 양해각서 아이다치 60회 의뢰에서 대북 정보 활동은 미국 주도로 했습니다. 한국 주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귀순병이건 간첩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북한에 넘어온 사람은 대방동 502 수용소에 48시간 이내에 후송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박순국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안 와. 수용소에 오질 않아. 그러니까 의심해가지고 미국 대사관하고 8군 사령부하고 502 군사정 보내서 한국 측에다가 항의를 한 겁니다. 왜 박순국 우리 수용소에 안 보내? 그래 한국 측 답변이 국가적인 민감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양해해달라. 이런 답변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접적으로 듣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니 박순국이는 귀순자가 아니라더라. 박순국이는 귀순자가 아니라더라. 오 마이 갓.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어요? 그 당시에.
미국 정부도 괜히 밥만 먹고 월급을 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다 정보망이 있고 소스가 있고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박순국이 온 것이 귀순이 아니고 불시착이라는 그 힌트를 다 이미 알고 있었는 거예요. 미국 좀 한국에 중국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한미 양해 각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작전권도 이제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관련 대공 관련 모든 사건은 미국이 직접 조사한다. 그 대방동에 있는 캠프 그레이의 수용소에 데려가가지고 직접 조사한다. 이게 한미 양해 각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각서 내용에 따르면 48시간 내에 박순국이건 누군가에 넘겨줘야 돼요. 근데 안 넘겨줘요. 48시간이 뭐예요?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가 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린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3개월 동안 중앙정보부가 이 캠프 그레이의 박순국을 안 넘겨주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하게 된 거죠. 아니 왜 기순한다면 신분증 같은 거 군인증 같은 거 가지고 오면 가지고 있어야지. 엄청 그치. 그 이제 자기 정보력으로 신분증. 인해서 돈을 받거든요. 불태웠다. 예. 그리고 비행기까지 몰고 오신 분이 신분증 태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진짜 의심스러워. 사실은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신분증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순이라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미궁성으로 사건이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인데 사실은 원래 한미 양해 각서에 따르게 되면 바로 미군 부대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보부에서 3개월 동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미군한테 넘기지는 않고 그다음에 접촉은 100% 차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막 항의를 했겠죠. 4.18 미루지 말고 뭐 하는 거냐 지금 라고 했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다고 또 보낸 것도 아니라 와라 신문관이 조건을 걸어요. 딱 하루 한 번, 딱 한 번만 신문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미국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니지. 내가 미국 정부의 신문관이라는 그 사람이 말하면 거부감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부터 차가 늘어난 거예요. 이 볼펜도 미제는 아니고 한국제 볼펜을 사요. 그리고 공군본부에 가서 공군본부에서 사용하는 조서용지도 빌려오고 한국 공무원인 것처럼 이제 그 박순국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가서. 공군본부에서 나오는 작전국장 이동진 대령이요. 거짓말이거든. 거짓말. 오늘 얘기를 합시다 하는데 박순국의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자기는 남한이 그리워하다가 기회를 노리다가 이번에 귀순하게 된 얘기를 쫙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야. 야 그게 보이시는 거야? 야, 간파했네. 간파하셨어. 듣고서 내가 눈빛 하나 흐리지 않고 침착하게 듣고 있다가 한 1분이나 2분 참고 있다가서 내 얘기를 시작해요. 박 선생, 오늘 얘기는 차원을 달리해서 해야 합시다. 당신은 대한민국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됩니다. 기자가 하건 뭐 어느 학자가 오건 누가 오건 꼭 반드시는 귀순자라고 꼭 해야지. 말이 헛갈리면 큰일 나. 나라에 큰 엄청난 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얘기는 군사 비밀로 당신과 나만 알고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얘기야. 군사 극비로 취급하기 때문에 있던 사실대로 얘기해 주죠. 그래 우리 공군이 무슨 약점이 있고 무슨 실수를 했는가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파악하고 우리도 작전 계획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야 우리 공부 작전국에서 우리 실수를 수정합니다. 야 미쳤어. 그러니까 박순국을 또 높게 띄워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 오늘 얘기하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차원이 높은 애국 활동입니다. 박순국이 거기에 응해요. 내 말에 설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 진짜 대한민국의 공군본부 작전국을 위해서 애국 활동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박순국의 진술한 얘기를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겁니다. 박순국은 원산기지 소속이야. 자기가 타고 있는 미그 15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신의주 밑에 양시라는 거 있어. 양시 비행기 수리창이 있습니다. 비행기 수리창에서 수리를 끝내가지고 원산으로 가는데 박성기가 실수를 합니다. 근본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산으로 가는데 박성기가 실수를 합니다. 근본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화국의 1급 조종사야. 국기훈장 1급 훈장을 탄 사람이고 원산까지 가는데 10분이나 15분이면 가는데 산소 마스크를 왜 하고 산소 마스크를 안 했어? 규칙은 비행사는 누구를 만나려고 공중에 뜨면 산소 마스크를 하게 돼 있어요. 전투기 비행사는. 박정희 자기 자신을 믿고 산소 마스크를 안 했어. 웬걸 공중에 뜨는데 산소 결핍 쪽으로 방향감을 상실해. 산소가 떨어지니까. 자기는 원산으로 간다고 갔지만 나중에 알겠고 원산이 아니야. 평강을 지나서 남한으로 들어가지고 포항까지 가니까 이게 북한이 아니거든. 포항까지 갔다고 이게 말이 돼? 와, 야. 다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말이 돼? 포항이요? 아이고 내가 시행차가 오구나. 비행차거다. 그래가지고서 정세로 북한으로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 비행기. 착륙을 했는데 어디 착륙할 데가 없잖아. 보니까 원산 북방에 명사심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명사심리의 해수욕장은 모래가 단단해서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어요. 강릉 해수욕장을 보니까 명사심리로 착각을 한 거야. 거기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 동해고. 아이고야. 저 착륙을 했어, 불시착을. 기름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 보니까 나는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애들, 동네 애들이 막 비행기가 해수욕장에 내리니까 막 뛰어오는 거야. 애들이 보니까 애들이 남한 복장이네. 애들 옷이 남한 복장이야. 아차, 내가 실수구나. 그걸 저렇게 자세하게 다 말했어. 너무 큰 반전이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100m를 뛰어가서 네. 자기 신분증을 태운 거야. 자, 박순국이 잘못한 것 첫 번째. 이거 산소 마스크를 안 썼어요. 자만했어. 공중에 올라가면 산소 희박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갈 때 이 중력보다 몇 배의 가속도가 이 사람의 혈관을 짓누르거든요. 그러면 이 뇌 속에 있는 혈관도 좁아집니다. 그럼 그때 산소를 억지로 주입해주지 않으면 이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요. 의식을 잃어. 기절하더라고. 그래서 베테랑 조종사들도 가끔 우리나라에서 이 바다에 불시착을 하거나 비행기 사고가 나는 게 이 중력 가속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차단될 경우거든요. 박순국이 딱 그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잘못 온 거를 깨닫고 자 이제 고성에 착각해서 착륙을 한 건데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 중앙정보부가 미군에 안 넘겼던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건 처음에 스토리 뭐였습니까? 내가 계속 북한 체제에 염증을 느껴서 남한으로 갈 기회만을 보고 있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고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알갱이를 때려잡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귀순 스토리였잖아요. 그거를 중앙정보부에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주입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3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럼요. 애써서 매일 한 거야. 그걸 마이클 리 선생은 얼마 만에 깬 거예요? 단 한 번의 조사 만에 야.
세뇌와 압력을 깬 거죠. 야 대박이다. 진짜 엄청난 반전이 숨겨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마이클 리 아니었으면은 평생 영영 알지 못하는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